어떤 숲속에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숲속에는 무짐승 마을이 있었고 연못 속에는 물고기 마을이 있었지요. 무짐승 마을과 물고기 마을은 원래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심한 가뭄이 들면서부터 그만 사이가 나빠지고 말았지요. 무짐승 마을에 있는 옹달샘과 우물이 가뭄 때문에 말라버리자 무짐승들은 연못물을 퍼다가 빨래도 하고 밥도 지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마을에 사는 물고기들은 가뜩이나 연못물이 줄어들어 걱정인 판국에 무짐승들마저 연못물을 퍼다 쓰자 못마땅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아웅다웅 다투다 보니 비가 내려 가뭄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무짐승들과 물고기들은 마을에 무슨 큰 잔치가 있어도 서로 초대도 하지 않고 저희들끼리만 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 마을에는 잉어 할아버지 회갑잔치가 열렸습니다. 물고기들은 숲속에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알렸습니다. 물속에 사는 동물들은 모두 잉어 할아버지 회갑잔치에 오시오. 맛있는 음식을 많이 장만했습니다. 그건 무짐승들더러 오지 말라는 소리와 같았지요. 이 소식을 듣고 무짐승들은 물고기들을 더욱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 맛있는 음식 많이 장만해서 배 터지게 먹어라. 그따위 잔치에는 오라고 빌어도 안 간다. 아니 저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라 그래. 우리 무짐승들은 무짐승들끼리 놀자고. 무짐승들은 이렇게 말하며 만일 물고기 마을 잔치에 가는 무짐승이 있다면 마을에서 내쫓아 버리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연못가에 살고 있던 개구리 서방은 잔칫날이 되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찬 잔치상이 오락가락했던 것이지요. 그래, 따지고 보면 나도 엄연히 물속에서 사는 동물이 아닌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잠시도 견딜 수 없으니 말이야. 개구리 서방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연못 속으로 퐁당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잉어 할아버지 회갑잔치에 가서 배가 터질 정도로 얻어먹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무짐승 마을에서는 곰서방네 아들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무짐승들은 연못에 대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물 밖에 사는 동물들은 모두 공서방네 아들 돌잔치에 오시오. 맛있는 음식은 무진장 많이 장만했고 집에 돌아갈 때 선물까지 줍니다. 그건 물고기들 더러 들으라고 한 말이었죠. 물고기들은 이 소식을 듣고 무짐승들에게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그까짓 거 숲속 음식이 맛있어 봐야 얼마나 맛있겠어. 기껏해야 삼나물에 나무 열매나 따놓았겠지. 뭐? 선물까지 준다고? 그런다고 우리가 약 올라할 줄 알아? 여보게, 우리 물고기들은 물고기들끼리만 놀자고. 물고기들은 이렇게 말하며 연못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연못가에 살고 있던 개구리 서방은 잔칫날이 되자 또 궁리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내가 비록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해도 물속에서 있는 시간보다 물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 그러니 나는 엄연히 물 밖에 사는 동물이지. 개구리 서방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펄짝펄짝 뛰어서 곰서방네 아들 돌잔치에 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얻어먹고는 선물까지 받아들고 돌아왔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무짐승 마을과 물고기 마을 어른들은 서로 만나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서로 다투니 아이들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아이 그래요. 이제 나쁜 감정은 풀어버리고 옛날처럼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래요. 따지고 보면 그게 다 가뭄 때문에 생긴 일이니 우리가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옹졸했어요. 무짐승 마을과 물고기 마을 어른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뜻을 모은 기념으로 큰 잔치를 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숲속과 연못에 모두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물 밖에 살거나 물속에 사는 동물들은 모두 연못가로 모이시오. 통일 한마당 큰 잔치를 엽시다.
연못가에 살고 있던 개구리 서방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 밖에 살거나 물 속에 사는 동물이라고? 그럼 나도 당연히 가야겠군. 개구리 서방은 폴짝폴짝 뛰어서 잔치판에 나갔습니다. 개구리 서방이 오는 모습을 보고 물고기들이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우리 물고기 친구. 그 말을 듣고 무짐승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요? 물고기 친구라고요? 개구리 서방은 지난번 곰서방네 돌잔치 때 무짐승이라면서 왔던데. 물고기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요? 개구리 서방은 지난번 잉어 할아버지 회갑잔치 때도 왔어요. 자기가 물고기라면서 말입니다. 무짐승들과 물고기들은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옳거니 그러고 보니 개구리 서방은 우리 사이가 갈라진 틈에 이쪽에도 붙고 저쪽에도 붙어 지 배만 채우고 있었구만. 요런 얌체 같으니 개구리 서방 같은 얌체들은 잔치에 끼워주지 맙시다.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무짐승들과 물고기들은 다시 잔치 소식을 알렸습니다. 물속에도 살고 물 밖에서도 사는 동물만 빼고 모두 잔치에 오시오. 끝! 다음 두 판단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1번, 이 동물은 물속에서도 살고 그리고 물 밖에서도 산다. 2번, 이 동물은 물속에서 살거나 또는 물 밖에서 산다. 두 판단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1번은 그리고로 이어져 있고 2번은 또는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판단에는 이렇게 그리고로 이어진 판단도 있고 또는으로 이어진 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로 이어진 판단을 연언 판단, 또는으로 이어진 판단을 선언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 두 판단은 서로 다르니까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자, 만일 습속 동물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잔치에 올 수 있는 동물은 물속에서도 살고 그리고 물 밖에서도 사는 동물이다. 이것은 그리고로 이어져 있으니 연언 판단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동물들이 잔치에 올 수 있는 동물인지 표를 보며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잔치에 올 수 있는 동물은 물속에서도 살고 물 밖에서도 사는 동물밖에는 없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습속 동물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잔치에 올 수 있는 동물은 물속에서 살거나 또는 물 밖에서 사는 동물이다. 이것은 또는으로 이어졌으니 선언 판단이지요. 그렇다면 이때에는 어떤 동물들이 잔치에 올 수 있는지 표를 보며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물속에서도 안 살고 물 밖에서도 안 사는 동물만 빼놓고 모두 잔치에 올 수 있겠지요. 이렇게 그리고로 된 연언 판단은 둘 다 맞아야 한다는 판단이고 또는으로 된 선언 판단은 둘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판단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나 또는으로 된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수 있겠지요? 끝!